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자정이 지나고 지금은 새벽 1시 그리고 일요일 새벽 1시입니다. 오늘 2부 방송입니다. 지난번 패스트트랙 사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패스트트랙은요,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걸 막고 신속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취지는 매우 좋죠. 그래서 안건 신속 처리 제도라고 하는데요. 2012년 5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부르는 국회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표가 주도를 하고 한나라당 시절이죠. 황우여 남경필 의원 등이 원내에서 앞장서서 만든 법인데요. 자신들이 영원히 다수 여당이 될 줄 알고 만들었던 법입니다. 요즘 공수처법은 물론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죠. 한국당은 그걸 막으려고 결사저항을 하는 걸 보면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누굴 나무라하겠습니까?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요, 상임위 제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 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위원장은 이 지정 동의를 지체 없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서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지금 문제되는 패스트트랙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사기위 위원은 18명이니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11명이 찬성해야만 합니다. 근데 민주당 위원이 8명, 민평당 위원이 1명, 9명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바른미래당 소속 2명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위원이었던 오신환, 권은희 두 의원이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다급해진 건 손학규 대표죠.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손 대표하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두 의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두 사람을 제2의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된 불법 사보임이라고 한국당이 공격하는 빌미를 주게 된 겁니다. 이제 할 수 없이 한국당은 물리적으로 위원회 개최를 방해했죠. 문을 막아쓰고 일종의 농성을 부린 거죠. 소속 의원뿐 아니라 보좌관들까지 그 농성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의원 출입을 봉쇄를 했죠. 그렇지만 결국 패스트트랙은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았습니다.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들을 왕창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해버린 겁니다. 물론 한국당도 민주당 의원을 폭행독으로 맞고발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다들 정치적 퍼포먼스 정도로 알았습니다. 결국은 여야가 상호 고발을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소환 조사에 하나하나씩 응하면서 그때마다 TV 카메라 앞에 섰죠. 한국당을 이 문제로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면요, 내년 총선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가 어쩌면 정치 성명까지 걸릴 수 있으니 한국당 의원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당 지도부는 처음부터 불출석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는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죠.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7일이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말한 게 박단이 됐습니다. 여 위원장 말은 이랬습니다. 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다가 고발당했는데 그건 순수한 정치 문제로서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여상규 의원도 그 사건으로 고발당한 피고발인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발끈했죠. 수사 중인 사건에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국정감사위원 자격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이 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사 외압이라고 공격한 겁니다. 그러자 여상규 위원장이 다시 받아쳤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다. 김종민 의원이
오바했습니다. 위원장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한 발 더 나가버린 거죠. 그러자 여 위원장도 따라서 오바했습니다. 자, 누가 당신에게서 자격받았어?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요. 그 뒤에 이 방송에서 옮길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한 말처럼 욕설을 한 거죠. 그 욕설이 그만 마이크를 타는 바람에 여상규 의원은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과를 했죠. 자, 본론입니다. 대검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은 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앞에 두고요. 정치가 사법에 관여해도 안 되듯이 사법이 정치에 관여해도 안 된다. 이렇게 패스트트랙 사건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압력성 발언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점잖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다. 이렇게 답변했죠. 윤 총장 입장에서는 손안에 든 떡인데 그걸 쉽게 내놓을 수는 없겠죠. 조국 사건으로 여당의 신망을 잃은 셈이 되어버리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앞으로 강조할 수 있으려면 이 패스트트랙 사건도 엄정 수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겁니다. 사단은 그 뒤에 곧 벌어졌습니다. 어제 검찰은요, 패스트트랙 수사를 본격화한 겁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국회 어정관에 있는 국회 방송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여야가 충돌할 때 여야의 의원총회, 규탄대회, 여러 모임들 이런 걸 찍어놓은 영상들을 모조리 훑어가 버린 것이죠. 여야의 것을 모두 가져갔다고 하는데 사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한국당 의원총회를 찍은 영상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누가 회의장 봉쇄를 지시했느냐, 누가 진두지휘했느냐,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책임을 가리는 데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 피의자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무려 110명입니다. 그중에 한국당이 60명, 민주당이 40명입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요, 단순 폭행 혐의 솔직히 빠져나가기는 매우 쉬울 겁니다. 아마 대부분 기소유예 처리되겠죠.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이 혐의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5년간 비선거권이 박탈되니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니 한국당 의원 60명의 정치 생명을 윤석열 검찰이 쥐게 된 겁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이 보기보다 무서운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응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의원 보좌관 등을 소환 조사한 뒤에 그동안 확보한 증거만으로 의원들을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겠죠. 이래저래 한국당 의원들은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자, 오늘 한국당 의원들은 다시 광화문으로 나갔습니다. 이판사판이라고 할까요? 조국이 사퇴한 뒤 첫 주말인데요. 오늘 광화문과 서울역 여의도 그리고 이곳 서초동에서 하루 종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국당은 광화문에서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장애 집회를 이어간 거죠. 목적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법 그리고 선거법 개정을 막겠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옥상옥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제 멋대로 법을 주무르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한국당이 멈추게 되면 한국당의 미래가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죠. 제 생각은요, 제가 보수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민주주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상규 의원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이 출입을 막은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정치 행위입니다. 그 정치 행위 하나하나의 불법을 따져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과거 국회에서 벌어진 수많은 농성과 집단 항의 그리고 몸싸움이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요, 그 행위 자체를 법정까지 끌고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불을 깔고 잠을 자면서 온갖 욕설을 하고 슬로건에 멱살을 잡고 모든 일이 다 벌어졌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일들로 법정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르군요. 저 같으면요, 여당 하는 대로 맡겨버리겠습니다. 판단은 국민이 합니다. 솔직히 말해 국회의원 배지 달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나라 미래 세대에게 자유로운 나라를 물려주는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 말입니다. 자, 어쨌든 한국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한국당이 민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한국당에게 영광이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